안녕하세요. 기초 통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초 통계는 추론까지 들어갈 예정입니다. 추론까지 가려면 많은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먼저 기초 통계에 대해서 목차를 좀 보고 그 목차를 보고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전 지식과 용어의 정의, 그 다음에 데이터의 개요 해가지고 모집단과 샘플, 그 다음에 데이터의 종류, 그 다음에 데이터의 특성 같은 걸 보게 됩니다. 데이터의 특성이 세 가지가 있는데 중심화, 산포와 분포, 경향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이 과정에서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전 지식서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전 지식은 데이터 구조를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에 대한 얘기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통상적으로 데이터를 횡으로 놓거나 아니면 양식 형태로 놓는데 그게 아니라 여태까지 우리가 데이터베이스를 배웠듯이 열의 형태로 데이터 구조를 다 가져갈 겁니다. 그래서 이걸 지금 열의 형태로 놓은 것들입니다. 그래서 먼저 구현하는 생각은 먼저 구체적인 사물을 하나 생각하면 최용수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소나타 뭐 이렇게 나와 있으면 두 번째 스텝에서는 최용석에 대한 구체적인 또 항목들을 보게 되죠. 그렇죠. 그러면 최용석이가 키가 어떻게 되고 몸무게가 어떻게 되고 이렇게 해서 이거를 열로 나가지고 이걸 하나의 사물로 보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데이터베이스에서는 엔터티라는 단어를 쓰게 됩니다. 객체. 그래서 좀 주의해 주시고 이게 우리 기초 통계가 여태까지 배웠던 제가 강의했던 데이터베이스하고 직결이 됩니다. 그쪽으로 같이 연결해서 보셔야 됩니다. 수학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데이터베이스라고 생각하시면 더 편하실 것 같아요. 자, 용어의 정의. 모집단, 전체 집단을 얘기하고요. 샘플이나 표본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얘는 그 부분 집합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모집단을 계산해서 나온 수를 통칭해서 모수라고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샘플을 계산해서 나온 수들을 계산된 수들을 다 통칭해서 통계량이라는 단어를 쓰게 됩니다. 그럼 우리는 결론은 이 통계량을 가지고 모수를 어떻게 추정하느냐, 검정하느냐에 대한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왜 샘플을 다 뽑을 수가 없기 때문에 모수를 다 뽑을 수가 없기 때문에 모집단에 있는 샘플을 다 뽑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 통계량 가지고 모수를 추정하는 데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 기호를 보시면 여기 모수를 나타내는 기호들입니다. 이건 세계 만국 공통어죠. 뮤 하면 모집단을 나타내고요. 시그마의 제곱하면 모분산, 그 다음에 시그마 하면 모, 표준 편차, 그 다음에 라지 P 하면 모비율 해서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 또 보셔야 될 게 또 뭐가 있냐면 모평균하고 모분산이라고 제가 얘기를 했지만 사실은 얘는 이제 계량값 데이터에 대한 얘기들을 하고 있고요. 여기 있는 P에 대한 것들은 개수값 데이터에 대한 얘기들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표본일 때는 X바, 그 다음에 V, 그 다음에 스몰 s, 스몰 p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요게 이해가 되시면 제가 봐서는 기초 통계는 완료하시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게 나중에 다시 한번 돌아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요거를 지금은 뭐 이렇게 눈으로만 넣어두시고요. 자, 다음 장 보도록 할까요? 그래서 용어에서 보면 특성값이라는 게 있고 요인이라는 게 있어요. 특성 항목, 우리 품질 경영 쪽에서 많이 얘기하죠. 특성 항목 이렇게 하는데 이 특성이라는 단어 자체가 일본에서 들어온 단어들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반응값이라든가 혹은 결과값, characteristic value 해서 결과값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혼용되고 있죠. 요인도 마찬가지. 일본에서 들어온 유래된 언어입니다. 그래서 인자가 맞습니다. 팩타, 뭐 인자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그래서 QC7 툴에 보면 특성 요인도라는 게 있죠. 그러니까 이거 일본 언어를 그대로 썼다는 얘기입니다. 특성 요인도 해가지고 나와 있는 거고요. 이 또 인자에는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뭐냐면 모수 인자와 별량 인자로 나눌 수가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모수 인자는 뭐냐? 얘는 내가 제어할 수 있는 거고요. 별량 인자는 내가 제어하지 못하는 것들을 얘기합니다. 두 가지로 크게 나눌 수가 있다. 그래서 모든 거 보면 여기 있는 특성값, 즉 결과값을 y로 놓고 그 다음에 요인을 x들이라고 놓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요거의 공식을 만들어내는 게 회귀방정식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기본적인 사항들은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서 용어로 정리를 했고요.
자, 데이터의 개요를 한번 볼까요? 데이터 모집단하고 샘플 집단이 있다 그러면 우리가 랜덤 샘플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럼 랜덤 샘플링의 의미가 뭐냐? 굉장히 중요한 단어죠. 랜덤 무작위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수학적으로 얘기하면 딱 하나뿐이 없습니다. 이거는 전체 집합이 만약에 100개면 그 중에 100개가 나한테 걸릴 비율이 확률이 100분의 1일 때 랜덤하다는 단어를 쓰게 됩니다. 근데 대부분 샘플링 할 때 보면 그렇지가 않죠. 회사에 샘플링이 들어오고 나면 그 운전기사 갖다 주시는 거 하는 분도 계시고요. 또 그나마 또 나가서 샘플링 할 때 또 어떻게 하냐면 본인들이 나가서 차 앞에 있는 것들만 또 샘플링 해요. 차 뒤쪽에 있는 거는 걸리지 않겠죠. 이렇게 되면 랜덤 샘플링에서 뚫려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뒤에서 아무리 검사를 해봤자 의미가 없다. 그래서 품질의 IQC 계신 분들은 무조건 랜덤 샘플링에 대한 개념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들어왔어요. 분석하는 건 둘째입니다. 샘플링만 잘해도 분석을 안 해도 됩니다. 업체가 무서워해서 절대로 속이진 않습니다. 근데 샘플링 엉터리라면 어떻게 하냐면 벌써 속일 구멍을 다 알고 있어요. 그럼 속습니다. 속고 나서 또 저기 생산 현장에 가니까 그 공정 생산 팀장이 막 그 불량이 나니까 또 저기 그걸 들고 와가지고 수익업사 팀장한테 가가지고 이거 검사했느냐고 물어봐요. 그럼 검사 5개 했다. 이상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은 어디서 뚫렸다? 네, 랜덤 샘플링에서 잘못하고 계시는 겁니다. 정확하게 랜덤 샘플링 개념을 가지고 계시고, 자 그리고 데이터의 종류입니다. 데이터의 종류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문자냐 숫자냐로 나눈다 그랬죠. 이게 숫자, 문자. 그래서 여기 이 숫자에는 두 가지로 또 나누게 됩니다. 두 가지로 나누는데 정수냐 소수냐로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정수냐 소수냐 이 개념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랬죠. 그래서 정수냐 소수냐로 나눠가지고 저희가 처리를 한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요거는 굉장히 중요하니까요. 그래서 요걸 이산값, 개수를 이산형 데이터라 그러고 그 다음 계량값을 continuous value에서 연속형 데이터라는 단어를 쓴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꼭 여러분들이 하셔야 돼. 이건 데이터베이스도 똑같습니다. 누누이 얘기했지만. 그래서 이거를 이제 데이터베이스로 보면 한번 볼까요? 여기 회차라고 나온 거는 뭐가 될까요? 일단 1번, 2번, 3번이 나왔으니까 얘는 정수가 되겠네요. 1번, 1.2번은 없죠. 정수죠. 그러니까 얘는 개수값, 이산형 데이터. 그러면 이산형 데이터니까 얘는 이산형 확률 분포를 찾아가면 되겠네요. 오케이. 추첨일, 얘는 뭐가 될까요? 추첨일은 정수가 됩니다. 정수가 됩니다. 이게 정수가 왜 나오는지는 나중에 시간이 되면 또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수가 되고 얘는 데이로 보게 되면 정수가 되겠죠. 정수가 되고 얘는 그러니까 이산형 데이터가 되겠죠. 당첨번호는 뭐가 될까요? 당첨번호도 얘가 정수가 되겠네요. 정수가. 그래서 만약에 10번이라고 붙게 되면 이건 문자가 되겠죠. 이렇게.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분 같은 경우는 계량형이 되겠죠. 그러니까 연속력 데이터. 그래서 연속력 데이터 확률 분포 찾아가면 되죠. 뭐가 있겠죠? 계량형 분포 어떤 게 있죠? 정규 분포, T 분포, 카이 제곱 분포, F 분포 뭐 이런 것들이 있겠네요. 수분도 마찬가지죠. 여기 함량도 마찬가지고 여기 함량 스펙이라고 나와 있지만 점 0이 필요한 거죠. 점 0이. 그러니까 유효 숫자 때문에 이렇게 나눈 거지 사실은 얘는 계량형 데이터에 해당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이것도 마찬가지죠. 분량 수량은 뭐가 됩니까? 분량 수량은 얘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아시는 그 개수형이 되겠죠. 그렇죠? 여러분들이 이렇게 딱 보시면 이게 머리글로 다 통칭이 돼야 돼요. 그래서 이 머리글로 다 통계를 치는 겁니다. 이 머리글 단위로. 그러니까 얘가 하나의 그룹이죠. 이렇게 보시면. 그렇죠? 예, 그룹핑이 되어 있습니다. 또 이 테이블을 가만히 보면 이 테이블 자체가 하나의 그룹이죠. 그룹이고 집합이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데이터베이스는 집합에서 나왔습니다. 수학에서 나왔습니다. 수학에서. 균질한 테이블로 만드는 거예요. 수학에서. 그래서 머리글 간에 상관이 없게끔 만드는 것이 데이터 모델링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모르고 수학을 할 수는 없어요. 지금 세상에서는. 왜? 데이터셋을 못 만들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거를 잘 보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데이터의 특성 해가지고 세 가지가 있다. 데이터는 먼저 모이면은 중심으로 모이려고 그런다. 그래서 중심화 경영. 그래서 중심화 경영에서 여러분들이 X 반화, 그 다음에
메디안 값이라든가 최빈 값이라든가 기하 평균이라든가 이런 걸 배우세요. 그래서 이걸 먼저 보고 의사결정을 하시고요. 두 번째, 데이터는 중심으로부터 흩어지려고 그래요. 그래서 흩어진 것도 정보량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산포의 경향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배우셔야 될 게 뭐냐면 표준 편차, 그러니까 분산, 아니 더 앞에도 뭐냐면 변동, 분산, 표준 편차, 그리고 레인지 R, 그리고 변동 개수라는 것까지 해가지고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걸 가지고 그럼 요 두 개를 묶게 되면 X축이 돼요. X축이. 그래서 그 다음에 Y축까지 해가지고 분포 형태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이 제품이 1에서부터 10까지 나오는 빈도수에 대해서 보는 것들이 이제 형태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요 세 가지를 제대로 배우시게 되면 여러분들은 통계, 그러니까 어떤 정성적으로 얘기하던 걸 숫자로 얘기할 수 있는 시각이 생기고, 분포를 조금 더 들어가서 확률적으로 보게 되면 얘는 이제 여러분들은 이제 생각이 많이 틀려지게 됩니다. 생각 자체가 어떤 휘말리지 않고 자기 나름대로 의견을 내는 그 습관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다 설명을 드렸고, 먼저 이걸 그래프로 보면 온도 관리 현황 해가지고 이렇게 랜덤하게 찍히게 돼요. 근데 사실은 여기에는 우리가 주목할 게 없습니다. 랜덤한 것뿐이 없어요. 근데 여기다가 아까 제일 먼저 했던 게 중심화 경향을 딱 집어넣게 되면 이렇게 선이 쫙 그어집니다. 그러면 이 선 하나를 기준으로 우리가 얘에서부터 어떻게 했어요? 많이 떨어져 있는지 몰려 있는지에 대한 어떤 평가를 하게 되겠죠. 그래서 먼저 통계는 제일 먼저 중심을 찾는 겁니다. 그래서 딱 그어 놓으면 다른 관리자보다는 훨씬 더 보는 이해도가 뛰어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얼마나 떨어져 있느냐. 이제 여기 1 표준 편차 거리입니다. 요 사이에 얼마나 있느냐. 그러니까 균질하냐 안 하냐 보는 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표준 편차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또 산포의 경향을 보게 돼요. 요걸 또 없는 관리자들은 이게 떨어졌으면 이게 불안한데 안 불안한데 또 이런 얘기들을 하게 됩니다. 근데 요거를 가지고 있으면 나름대로 자기만의 생각을 또 하게 되겠죠. 그리고 얘가 이제 X축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점들이 모아놓으면 빈도수가 되겠죠. 그러니까 66서부터 64까지는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해서 빈도수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만든 게 뭐냐면 분포의 경향. 분포의 경향. 그래서 어디서 지금 많이 운전하고 있습니까? 59.6도부터 62.3도 사이에 44번이 찍혔죠. 그 얘기는 뭐냐? 59.3도니까 여기 어디네요? 여기네요. 여기 이렇게 가면은 여기서 가장 많이 찍힌 걸 알 수가 있죠. 여기서 가장 많이 찍힌 걸 알 수 있죠. 그러니까 63 이쪽에서 많이 운전들 하고 있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를 놓고 여러분들이 할 겁니다. 첫 번째, 오늘 중심화 경향서부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이 중심화 경향은 굉장히 좀 뭐랄까 굉장히 스테디하지만 다 알고는 있지만